네, 안녕하세요. 9시 55분입니다. 예, 좀 늦은 시간인데요. HLB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어, 우리가 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래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상승만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무조건 이제 상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 하락만 나오지 않아도 이러한 호재가 없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수급이 붙기 때문에 상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물량, 모든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익절을 하는 것,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현재 위치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위치 상당히 물량이 많아 보이는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못 가네, 호재가 있는데 또 상승하지 못하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항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호재가 없어도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어떤 호재가 있어서 HLB가 계속 딱 이 자리에서 호재가 터지고 이 자리에서 호재가 터지고 이 자리에서 악재가 터지고 이 자리에서 악재가 터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를 묻어두고 일단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 위치, 저항과 지지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HLB 30분 차트를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가 뭐였죠? 돌려주는 자리다. 그쵸? 여기 돌려주고 이 위치에 대해서만 자리를 유지를 해주면 좋다. 하지만 유지를 못하고 이탈되고 저항이 생기죠. 그 바로 그 저항 자리예요. 이 위치가. 오늘 윗골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윗골이 달린 위치가 바로 여기죠. 저항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저항이 생기고 이 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내일 모습인데요. 이제 내일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지금 시간에 이걸 갖고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 미증시에 살짝 밀리고 있는데 미증시로 인해서 개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이 캔들 윗꼬리가 길게 생긴 이 캔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즉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수급이 붙을 수 있겠느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흐름에 있어서 이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지하는 것, 전체적인 이 하단을 지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 윗꼬리를 어떤 식으로 먹고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먹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응 또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내일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 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확인이 됐고 내일은 이 저항 생겼었던 윗꼬리를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여기서 강한 모습이 나오지 못하면 조금 눌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이 위치가 상당히 저항이 생기는 자리예요. 저항이 생기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갭이 생겼었던 위치죠. 네, 이 갭이 생겼었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갭도 지금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저항이지만 만약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한 이 위치도 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작은 그림이다라고 보면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를 지지했던 자리가 이탈되고 이 밑으로 이제 빠진 상황이죠. 그러면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이 어떨 것인가.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린다든지 밑에 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지만 해주면 되겠죠. 이 위치만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 반등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항이 생긴 것. 이 저항이 생기고 나서 하락, 그리고 갭상승을 하고 저항이 생긴 거잖아요. 갭상승하고 저항이 생기면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갭상승 이후에 저항 하락이 나오면 이것도 또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 지금은 중요한 것은 HLB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하락이 나오는 것, 단기적으로 하락 나오는 것을 그걸 뭐 그렇게 무섭게 또는 뭐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치만 잘 지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내일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좀 지켜야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탈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시장하고 같이도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EHLB하고 생명과학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